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양가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모집 공고를 낸 신축 분양가들 몇몇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분양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분양가가 대책 없이 나오면 이거 완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또 여기 지원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도 더 문제야.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지,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끌어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고금리 시대에 환율이 불안해, 금리가 또 요동쳐, 뭐 이런 어떤 변화의 요소들이 뭐 동서남북 쫙 깔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참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요. 일단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아파트 이름 되게 기네.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여기가 지금 단지가 대단지입니다. 어마무시 크죠. 1744세대, 일명 매머드급 단지인데 1단지, 2단지 뭐 분할해서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양가를 보면 북수원 맞나? 여기 서울 아닌가? 84제곱이 11억이 넘어가. 그리고 139제곱이 22억 넘어갑니다. 이야, 수원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가 11억이고 40, 50평 아파트가 22억이면 이거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첨이 돼도 이거 축하를 해줘야 될지 앞으로 걱정되시겠습니다. 위로를 해줘야 될지 도저히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요즘 나오는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지금 가격이 올라서고 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른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만큼 지금 원가 상승 등 고려한 이 건설사들의 이 분양가 오름세는 정말 천정부지, 그 말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북수원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해운대, 경동, 리인뷰,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파트가. 해운대 쪽은 또 이 부산에서 거의 센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뭐 아파트 가격이 뭐 거의 14억, 15억, 뭐 서울 다음으로 높았던 그런 어떤 이 상승세를 보여줬던 곳인데, 여기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7, 8제곱이 11억이야, 11억. 와, 그리고 116제곱이 눈을 다시 씻고 봐도 18억이네. 부산에서 해운대, 경동 리인뷰. 와, 30평대가 11억입니다. 그리고 40평대가 18억. 아무리 해운대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어도 지방 아파트가 이 정도 분양가로 나오면 이게 완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딱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 이번에 분양할 디 에이션 파크, 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이게 영어식으로 가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참 부담스럽죠. 디 에이션 파크. 너 어디 사니? 나 디 에이션 파크. 경련이 일어나겠다, 경련이. 여기 아파트가 무슨 두바이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두바이식 그런 어떤 풍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84제곱이 아까 거기보다 더 높네? 84제곱이 13억, 14억 합니다. 디 에이션 파크 부산이 분양가가 13억, 14억. 역시 해운대 쪽은 뭐 상당히 이 서울 다음으로 가격대가 높은 그런 어떤 추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 정도 고점의 분양가를 쏘아댄다면 누가 감히 아무리 현금 부자라도 좀 주저주저 하겠다. 이 정도의 이 현금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산다면 과연 부산 아파트가 지금 고점에 뭐 슬로우프를 쫙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굉장히 아파트 하향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리 신축 그리고 해운대와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 중구의 황학동. 황학동 올드시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정겨운 그런 이 동네인데, 황학동에서 분양 물건이 거의 없었는데 청계 노르웨이 숲이 분양을 했는데 딱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좀 아담하고 소담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형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구제곱, 5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구제곱이 7억 6천, 5구제곱은 11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평대는 기본적으로 중구, 뭐 비강남권은 무조건 서울은 10억 넘어간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신축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야, 뭐, 고객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뭐 갈수록 어렵구나 라는 어떤 그런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분양가가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지금 치솟고 있는 바람에 실수요자들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428만 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분양가를 잡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 미분양, 악성 미분양, 이런 어떤 무한궤도는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뭐 정부에서도 공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뭐 전월 대비 0.34% 올랐고요. 평당 한 평으로 환산하면 4,428만 4천만 원. 어마무시하다. 전국은 제곱미터당 576만 3천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0.21% 올랐는데, 특히 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초반부에 본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분양가 양상은 상당히 이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아예 그냥 신축 분양 받는 걸 포기해야 될 만큼 굉장한 수순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남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강남권, 경기도, 공공택지 확실하게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 분양가도 거의 미친 거고 평당 1,000만 원 돌파하고 9년 만에 2,356만 원, 서울이 77.7%에 이어서 두 번째 높은 그런 상승률을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세컨드에 딱 위치한 은메달이네. 이런 거는 금운동 중에 순위에 들지 말아야 돼. 분양가가 좀 상당 부분 좀 낮춰지는 저공 비행으로 좀 가야 되는데, 갈수록 이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얼죽신이라는 얘기,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뭐 언감생신, 도저히 자금 동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뭐 그런 아파트, 삐까뻔쩍한 아파트 당첨돼도 이후에 자기가 짊어져야 할 원금 회수에 대한 이 압박감은 견뎌내기 힘든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대구 미분양만 뭐 228채, 뭐 300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미분양이 뭐 해결이 안 되니까 CR리츠라고 해가지고 뭐 일단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매각하는 투자 상품으로 바꿔내겠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풀겠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뭐 계획이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년 지나가 보면 이게 신축이 아니게 되잖아요. 누가 썼던 거고 또 뭐 흠이 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과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상당히 이 악성 미분양은 뭐 엄청난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실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11년 5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는 거고,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2만 372가구가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지만, 건설사에서 이 미분양 등록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뭐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분양가를 못 잡으면 부동산 시장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축은 가격 하락세 급격화될 가능성 높고, 신축은 가격 급등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구축, 신축 동반 괴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합리적 가격 선택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은 아사 직전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 좀 보세요. 일주일 동안 쫙 나오고 있는 무순위 집중만 해도 뭐 경기, 대구, 세종, 서울, 인천, 전남 전국 각지에서 일단 신축이라는 깃발 딱 꽂고 분양을 해버리면 무순위 집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무순위 집중이 또 가격적인 어떤 이 메리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세종처럼 지난주 뭐 10만 명 넘게 지원을 할 수 있겠는데, 거의 지금 나오는 분양가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누가 이걸 분양을 받겠냐고. 뭐 처음에 분양했을 당시에 가격이 높아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아니 뭐 눈먼 사람들도 아니고 뻔히 내다 보이는 거 뭐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하게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순위가 계속 무한 궤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무한 궤도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물레방아야? 물레방아는 수력 발전이라도 일으키지. 작은 전기라도 발생시키지. 무슨 일은 계속 돌려봤자 이게 잔여 물량이 안 털리면 악성 그 자체가 부실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건설업계에서도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집값 부분에서도 이게 하방 압력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좀 집값이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뭐 성남 뿔처럼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뭐 개인 수요자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가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고점의 아파트에 물려버리면 이거 유턴할 지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탈출구 마련이 어렵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이거 대구에서 빠져야 돼. 근데 대구에서 못 빠지고 그냥 쭉 갔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차를 돌려서 다시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분양가는 이게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턴할 지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점에 한번 물려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아수라장,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가장 착한 금리를 자랑했던 카카오뱅크마저 지금 뭐 대출 가산금리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은 지금 오히려 대출 가산금리 내리겠다고 하면서 주담대 금리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인터넷뱅크에서는 또 야속하게 가산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원가 항목 비용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금리는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예적금 금리, 지금 예대마진 높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인터넷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0.1%, 0.15% 인하. 이 인하가 주담대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는데 예적금 금리가 인하가 된다니까요.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 이자 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담대, 우리가 돈 빌려줄게, 니들 금리 계속적으로 좀 높여서 줘라, 이런 식으로 시속 게임을 하기 때문에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아킬레스건, 뭐 고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뭐 주담대 금리가 뭐 고정금리가 유리하네, 변동금리가 유리하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7월 달에 DSR 3단계가 딱 적용이 되면 1.5%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중 뭐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전통적인 어떤 관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파이가 커지게 되면 고정금리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 의해서 2% 금리가 뭐 5%나 올랐다고 막 화들짝 놀라는 그런 영끌에 나섰던 차주들, 지금 뭐 혼합형 대출이 5년 지난 이제 다시 갱신해야 될 그 시점에서 당시 2%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차주들이 이제 재산정 시점, 금리를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되잖아. 대출 금리가 4%, 5%로 급등을 해버리니까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죠. 5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2%대 혼합형 금리를 물다가 이제 금리 재산정 되면서 5% 금리 때를 그냥 때려 맞으니까 이거 완전히 멘탈 붕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어쩔 줄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금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점에 몰린 금리가 뭐 도저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갈수록 높아가는 신축 집값. 결국 거미줄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 생각 없이 내가 한번 진입해볼까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먹이 됩니다. 먹이. 뭐 무턱대고 대출 실행했다가는 낭패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저공비행으로 가야 금리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줍줍, 지난번에 경쟁률이 57만 대 1을 찍었는데 여기가 10억 이상의 이 잠재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어요. 물론 뭐 세종 집값이 지금 뭐 반토막 났다, 뭐 또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도 다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한 3채 정도 나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84 타입 분양가가 3억, 105 타입 분양가가 3억 9천에 나왔죠. 3억대 분양가, 거의 뭐 10년 전 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6억 6천까지 올라섰는데 뭐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어떤 분양가와 또 매매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뭐 매물이 세종 천도설 나오면서 10억을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세종 집값은 들썩들썩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투기 세력들이 뭐 그냥 벌떼처럼 몰려든 그 어떤 그 펌프질에 의해서 집값이 높아졌던 그런 어떤 부분도 뭐 무시 못하고요. 아무튼 여기 뭐 평면도도 굉장히 뭐 내실 있게 좀 잘 꾸며진 것 같고요. 여기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빛의 속도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잘 기회를 엿보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금리 착시 현상 겪지 말 것. 뭐 시중은행에서 금리 내린다고 해서 뭐 설레발 칠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요. 자본시장이 회복세, 특히 미국장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다시 반등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두근두근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무리한 자금 투입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틈새와 우회가 나올 때는 반드시 잽잽을 날려서 공략해볼 그런 어떤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히 지금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고금리에 딱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뱅크도 지금 가상금리 올리는 추세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상당히 자금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내가 얼마만큼 싸게 가성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빵빵한 목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